자, 다음은 역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선이 역용지, 즉 칠살 희 식신이 제복, 기재인이 자부 그랬습니다. 자, 불선하다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죠. 자, 선하지 않은 것을 역용하는 것은 즉 무엇이냐? 칠살은 식신의 제복을 기뻐하고, 그쵸? 그 다음에 재성이나 인성이 자부하는 것, 돕는 것을 꺼린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한번 볼까요? 자, 해설을 보면은, 자, 칠살은 선하지 않은 것이니까 살을 제화해야 되는데, 이 살을 제화한다는 것은 식신으로 칠살을 극제해야 한다는 거죠. 극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식신이 이제, 만약에 재성을 보게 되면은, 식신이 살을 제하지 않고 극제하지 않고 식신 생제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극할 거하고 상생할 게 있으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있으면 모든 육신은 다 상생으로 먼저 갑니다. 상생 쪽을 택하지 상극을 먼저 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신이 칠살을 제해야 되는데 재성을 보면은 이거를 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칠살을 제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재성은 결국은 식신한테 생을 받은 재성은 또 뭐를 생해요? 칠살을 생해버리니까 칠살격은 역용을 해서 극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생살로다 칠살이 더 강해지니까 이것은 파격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식신이 또 뭐가 있냐면 편인을 만나게 되면 식신이 살을 제하고 있는데 이제 재성은 없어. 그래서 식신이 살을 잘 제하고 있는데 만약에 편인이 있게 되면 또 편인으로부터 또 식신이 극을 받으니까 오히려 칠살을 식신이 보호하게 되는 거죠. 식신을 극해가지고 식신이 칠살을 보호하게 되니까 이것 또한 칠살격은 역용을 해야 되는데 칠살이 보호를 받으니까 이것 또한 파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과 인성을 꺼린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성은 왜 꺼리냐? 식신이 식신생제로 가기 때문에. 또 인성을 꺼리는 이유는 인성이 식신을 극해서 식신 제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성과 인성을 꺼린다고 한 것이다.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이 지금 내가 설명한.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년생인데 2021년 신축년에 구급공무원 일반 행정직에 합격한 사주예요. 그래서 지방에서 근무합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진월에 출생했어요. 진월에 출생했는데 여기 이 진토를 기준으로 신자진 삼합이 지금 없습니다. 그쵸? 삼합이 없어요. 삼합이 없을 때 격을 어떻게 취하느냐? 삼합이 없을 때는 사령으로 격을 취합니다. 사령으로. 사령으로 격을 취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일간이 진수축미월의 일간이 무토일간이거나 기토일간인 경우에는 만약에 진술측미월에 본기가 사령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를 비견이라고 해서 다른 것처럼 걸록격이나 양인격으로 취하질 않아요. 토는 비견 양인 걸록격이 없어요. 왜 이겠어요? 우리가 일부에서 공부했듯이 태극에서 그쵸? 음양으로 나뉘어 가지고 여기서 노소가 생겨서 사상이 만들어져서 그쵸? 사상이었는데 가운데 토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오행이 되었다. 그래서 오행이 생겨난 것인데 이 토는 어디서 생겨났냐면 이 음양 노소와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수와 목금의 이 충기로서 토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토는 그래서 잡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오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표성으로 해서 격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걸록격이나 양위격은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기토일간이잖아요. 근데 진술충미월이에요. 근데 삼합이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삼합이 없으니 초기나 봉기로 격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령을 따질 필요도 없는 게 봉기가 사령한다고 하더라도 겁재격은 격을 세울 수 없으니 무조건 진중의 을목으로 격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주는 무슨 격이에요? 자, 진중의 을목이 다행히 천간으로 투관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연주에 투관됐어요. 연주에 투관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격 자체가 정관으로 투관됐다는 것은 그래서 을목이 진중의 을목이 이렇게 투관이 됐습니다. 투관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투관만 된 게 아니라 또 멀리서 이렇게 해묘미 삼합이 돼갖고 또 이 을목을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을목 칠살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강한데 이걸 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재화를 시키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그쵸?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으로 이렇게 을목을 금극목 해야 되는데, 그쵸? 식신은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 화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편인이 있어야 되는데 편인 정화, 그쵸? 편인 정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편인 정화는 어디에 있어요? 시간의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식신제사는 안 되지만 이제는 이 을목을 칠사를 이 정화가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일간을 생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일간을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살인상생으로다가 격이 성격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월간에 경금이 중간에 이렇게 떡 버티고 있으면서 얘랑 을경합을 딱 해버렸어요. 그쵸? 을경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상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목생화 화생토의 살인상생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파격인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 이런 칠살이나 흉살들은 합으로도 재화를 시킬 수 있어요. 합으로도 재화가 된다. 합으로도 합화로서 그래서 합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 합살이라 해요. 이거 보고 상관이 칠살과 합했다. 그래서 칠살을 합으로 이거는 재화를 시켜서 상관 합살로 성격이 된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주 해설을 보면은 자, 기토일간이 이제 진월에 이제 출생하고 월령의 삼합을 이루지 못하고 일간이 기토인이 겁재격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진중의 을목 칠사를 격으로 삼아서 월간의 경금 상관과 합살함으로 성격이 되었다. 칠살격은 음간의 경우 상관 합살하고 양간의 경우는 양인과 합살을 한다. 그래서 합으로 재화되어 성격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상관격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관, 희, 폐인, 이, 제복, 그쵸? 생제, 이, 화상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은, 그쵸? 상관은 폐인의 제복을 기뻐하고, 그쵸? 그 다음에 상관생제를 해갖고, 그쵸? 재성을 생화하여 상관생제에서 상관을 뭐 한다고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흉신을 상관이라고 하는 흉신을 재성이라고 하는 그죠? 재성이라는 하는 길신으로 이거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쵸? 길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잠깐 살펴보면 자, 상관격은 본래는 상관격하면 본래는 정인으로 원래는 역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정인으로 첫째는 정인으로 역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인으로 역용을 해서 상관 폐인이 되면은 정관을 살리니까 정관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상관 폐인으로 정관을 살리면 국가고시 시험으로 이제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상격에 준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정인이 없게 되면은 상관이 이제는 다른 격으로다가 이제 변화시키는데 이거는 재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성을 만나게 되면
이제 상관생재가 돼서 상관생재격으로 또 성격이 돼요. 그러면 상관생재격이 돼도 또 정관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생재해서 재생관까지 가니까 그래서 상관폐인의 정관 살리는 거하고 상관생재 재생관으로 정관을 살리는 거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정관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상관은 진상관과 이제 가상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에서 나온 상관격으로 원령이 이제 강한 걸 얘기해요. 왕성하게 투관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거는 상관이 너무 왕성하게 그 진상관으로다 강하면은 인성으로 정인으로 꼭 폐인을 해줘야 돼. 정인으로다가 그 극제를 해서 재화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같은 상관이라도 진수충미월에서 중기나 초기가 투관해서 이렇게 뭔가 상관이라도 강하지 않은 약한 상관인 경우에는 잘못하면 인성으로 정인으로 잘못 이렇게 상극을 하게 되면 뭐 파묘상관이나 진상관 같은 걸로다가 또 지나치면 파묘상관까지 갈 수 있으면 오히려 이 상관이 재화해서 써야 되는데 바보 상관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약한 상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관생재로다가 돌려주는 게 오히려 더 격을 더 살릴 수 있다. 생화로다가 상관생재 이런 식으로다가 돌려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관격은 좀 까다로워요. 이것저것 볼 게 많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우리가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89년생인데 금수 상관격으로서 삼성 반도체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공학자예요.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거 자체가 금수 상관격이에요. 그쵸? 금수 상관격은 희경관이라고 해서 정관도 쓸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7살이 드러났어요. 7살이. 그쵸? 그러면 이 사주는 자평진전 용어로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상관대살이라고 해요. 그쵸? 금수 상관격이 상관대살격으로 이거는 이제 성격이 된 거예요. 상관대살격으로. 그 상관이 이제 살을 본 거죠. 그런데 이 상관이 뭐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화생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화생토를 하고 있으니까는 7살이 인성을 이렇게 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대살격이 될 수 있었는데 화생토 하니까 이 기토가 뭐 하고 있어요? 기토가 토국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토국수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정인이죠. 기토가 정인.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금수 상관격이기 때문에 이건 진상관이에요. 그 진상관격이 이렇게 살인 상생을 받은 이 정인으로부터 폐인된 거죠. 그쵸? 그 재화를 받은 거예요. 폐인으로서. 그러니까 상관이 이 정인을 갖다가 상관격이 시간으로 드러나고 투관되고 그 다음에 연간에 기토에 국가 자격증이 있는 이 기토 정인으로부터 뭐예요? 이렇게 토국수로서 재화가 되어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잠깐 보면 경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하고 월령에서 시간으로 개수가 투관되어 상관격인데 이거는 진상관이다. 그래서 연간의 기토 정인으로 재화되어 성격되었다. 그리고 월간의 7살은 조용신으로 작용하니 사주가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생재격은 또 일간이 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간이 약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사주는 술토에 통군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중에 장생지에 통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인성이 이렇게 세 개나 있으면서 인성으로서 이렇게 생을 받고 있으면서 7살이 있어도 7살은 인성으로 설화돼서 일간을 생해주고 이렇게 살인상생을 받은 일간이 금생수로다가 이렇게 상관으로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놓는 그런 구조의 격을 갖추고 있어서 이 사주는 좀 격이 높은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양인격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양인, 희, 관살이 제복, 기, 관살이 구무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양인은 관살의 제복을 기뻐한다. 양인은 관살의 제복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양인격은 칠살한테 내가 이렇게 극을 받아서 내가 제복되는 것을, 그렇죠? 극제 받아서 내가 엎드려 있는 거, 그죠? 제복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기뻐해요? 양인이 기뻐할까요? 아니요, 일간이 기뻐해. 일간이, 그렇죠? 일간이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 간목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인 원령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태어나서 환경을 보니까 도둑놈 세상이에요. 양인 겁제만 판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 경금을 써서 칠사를 써서 내가 이렇게 이런 양인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이것은 뭘 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그쵸? 그래서 이 근데 이 경금으로 나를 극제하게끔 만드는 걸 기뻐하고 나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나를 다스리는 건데, 그런데도 왜 기뻐하냐면, 칠살로부터 왜 기뻐하냐면, 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칠살의 제복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이 양인 겁제들과 같이 이렇게 같은 부류의 이렇게 그런 양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는 싫으니까 내 스스로를 교화시켜서 나를 스스로 교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표방하고 나온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칠사를 쓴다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기뻐하는 거예요. 얘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일간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관살이 없는 것을 꺼리는 거죠. 그쵸? 관살이 무구, 그쵸? 없는 거, 갖추지 못한 거, 관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꺼린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문을 보고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99년생인데 양인격의 재생사를 이루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22년 이민년에 5급 행정고등고시 합격한 사주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목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쵸? 양인격이에요. 양인격. 그쵸? 양인격인데 양인격은 칠살의 제복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딱 칠살이 나왔어요. 제복을 기뻐하는 것을 만났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주예요. 근데 여기 월간에 이렇게 상관이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이게 금을 극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상관이 이렇게 화급금하면은 망치는 건데, 근데 다행히 연간에 정제가 딱 있으니까 이놈 이리 와 그리고 이 정화를 이렇게 설계했어요. 기토가 담아냈어요. 담아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토생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살을 해준 거죠. 재생살. 그러니까 살이 강해요. 그쵸? 그 다음에 찰이 일지에 통근하고 있으니까 살도 강하고 일간도 강해요. 그쵸? 일간도 강하고 그 다음에 정화도 강하고 기토 또한 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간도 강하고 칠살도 강하고 그쵸? 그 다음에 재성도 강하고 또 재성에 또 왕한 재생살로 또 살까지 이렇게 생해주는 이런 구조 상관생재 재생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주가 굉장히 격이 높은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겁제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거 휘 투간 이제복 이용 제이 투 시기 화거 그 다음에 차순 역지 대략야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뭔가요? 자, 월겁이죠. 월의 겁제는 뭐예요?
관은 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평에선 관 그러면 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관이 뭐예요? 투 나타나서 제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쵸 월겁은 그 다음에 이용 제이 투식이 화겁 그랬죠. 뭐고 재성을 그쵸 재성을 이롭게 쓰려면 그쵸 식상을 투해서 식상이 드러나서 그쵸 식상을 나타내어서 겁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거는 뭐예요? 차순역지 대략이야. 그쵸? 그래서 이것이 순역의 대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설 잠깐 보면은 자, 월지의 겁재란 일간이 음간일 때 월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일간이 양간일 때는 양인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월지의 겁재란 일간이 음간이고 겁재 월령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음간의 겁재는 겁재격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자평에서는 음간의 겁재는 따로 그래서 양인격, 겁재격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분류해서 이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간의 겁재는 양간의 겁재보다 약하니 칠사를 쓰지 않고 정관으로서 역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천간에 이제 비견이 투간되고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으면은 이제는 식상생재격으로다가 이제는 이것을 또 성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걸록격이든 겁재격이든 양인격이든 관사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이거를 비견겁재 양인을 설화시킬 수 있는 저는 식상을 갖추고 있으면은 재성이 있으면 식상생재격으로다가 이제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성만 있고 식상이 없으면 쟁제가 되기 때문에 격이 성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식상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재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어야 이게 이제는 걸록겁재 양인격으로서 격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격인데 성격은 식상생재로 또 상관생재로 성격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격은 항상. 그래서 그 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면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78년생인데 걸록격이에요. 근데 걸록격이 관사를 보지 못해서 관사를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식상생재도 안 됐어요. 그럼 식상생재도 안 됐는데 무슨 격이냐? 인비식이라고 하는 격이 있어요. 인비식. 그죠? 그래서 인비식으로다가 이루어져 있는 사주인데 이 사주는 그 굉장히 오래전에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죠? 2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당시 한참 그 미네르바라고 경제대통령이라고 한참 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뭐 난리가 났었던 그런 친구인데 제가 그때 이제 부천에서 그때 이제는 느티나무 역학원이라고 그걸 운영하고 있을 때에 웬 그 노인 한 분이 아주 자그마한 노인 한 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이 사주를 끓여놓으면서 당신 아들인데 이 사주 좀 봐달라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보기에 어떻게 어머님은 제가 보기에 이 아들 사주를 봤을 적에는 어머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들 사주가 너무 좀 이렇게 특별한 사주고 뛰어나서 뭐가 걱정인데 이렇게 오셨냐.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도 넘었으니까 제가 뭐 그때 무슨 실력이나 있겠어요. 저도 그때 배운 지 몇 년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만난 사주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미네르바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 미네르바라는 그분이 굉장히 그 떨썩했었기 때문에 뭐 집이 뭐 부천이고 뭐 어머님이 뭐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고 뭐 이랬는데 이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그 어머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주가 시간까지 다 정확한 사주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경금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오리지널로 걸록격이에요. 걸록격. 그쵸? 월지에
그 걸록으로다가 월령의 걸록으로다가 걸록격이에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자, 걸록격인데 걸록격이면 일단은 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쵸? 정관을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관이 천간에 드러나지 못했어요. 지지에는 있는데 지지에는 있어요. 지지에는 있는데 이 정관이 지지에 있어도 지지는 고요하니까 움직이지를 못해요. 얘가 만약에 임목이 온다든가 술토라도 와야지 삼합이 연결됐을 때 이 오화가 움직이죠. 이렇게 오화가 움직여야만이 이때 이제는 격으로서 정관을 쓸 수가 있는데 삼합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좌우묘유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걸록격이에요. 걸록격인데 연월간에 뭐가 있냐면 편인과 비견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 경금일간이 일지에 근을 가지고 있고 월령의 걸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더불어서 연간의 편인에 또 월간의 비견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일간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죠? 일간이 강한데 이 무토 편인은 정관의 통근을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편인은 연주에 국가 자리에 그렇죠? 정관에 근을 둔 이 편인이 이렇게 비견을 생한 거예요. 그렇죠? 걸록격에. 그런데 이 걸록격에 격을 세울 수 있는 정관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식상승제도 안 되는 사주예요. 이런 경우에는 왕한 사주가 다행히 이 시간에 이거 식신 임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토생금 비견을 편인이 비견을 생하고 그 다음에 이 비견이 식신으로 나오는 구조이니 아주 머리가 창의력이 엄청 뛰어난 거죠. 이거는 엄청난 뛰어난 창의력이죠. 그리고 연주에서 근거에서 나온 편인에 의해서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비견을 통해서 식신으로 나온 거이기 때문에 경쟁력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아쉬운 건 뭐예요? 재성까지 있었으면 이제는 편인의 임비식의 식신생재까지 됐으면은 굉장히 부자로다가 살면서 돈도 굉장히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는 무제사주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쵸?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의 이렇게 이 머리, 지식, 지능, 아이디어 이런 뭐 어떤 창조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자기 가치화 시켜서 이제는 살아간다면 또 이제 부귀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사주 해설은 저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다음 문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감명자 선관용신 지하속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안 되었고 연호, 혹순, 그 다음에 혹역, 그 다음에 이연월, 일시, 그 다음에 축간, 축지, 그 다음에 참배이, 권형 그랬습니다. 그리고 즉 부기, 빈천, 자유, 일정, 지리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릇 명리를 보는 자는 먼저 용신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고 난 후에 그쵸? 보고 난 후에 연후에 혹 그쵸? 순용 그쵸? 혹 순용을 해야 하는지 혹 역용을 해야 하는지를 본다. 그쵸? 그리고 나서 연월 일시의 뭐예요? 간지를 그쵸? 정관과 지지를 따라서 배합을 하여 권형 저울질 한다면 부기 빈천은 일정하게 정해진 이치로 드러나게 된다. 이 얘기죠. 그죠? 부기 빈천은 자동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명리를 보는 사람은
월령의 사령용신이 예, 그쵸? 또는 당령이 또 사령용신이 선한지 불선한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순용해야 되는지 역용해야 되는지를 정한 다음에 연월일시의 청간과 지지를 잘 살펴서 그쵸? 왕세강약을 잘 저울질 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성격이 되는지 합격이 되는지를 저울질 한다면 부기빈전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지금.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불양 월령 구용신 그죠? 이망취 용신자 집가실 지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월령을 따라서 용신을 구하지 않고 그쵸? 망령되게 용신을 취하는 것은 뭐야? 가짜를 잡고 그쵸? 가짜를 잡고 뭐예요? 진실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구월령이라고 앞에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월령에 따라서 그 용신을 먼저 구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를 그 논해야 되는데 월령에서 구하지 않고 외격을 함부로 취해서 이렇게 격을 이렇게 잡거나 격을 무시하고 육신만 가지고 통변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짜를 잡고 진실을 잃는 격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인 불지 전주제강 연후 장사주간지 자자 통기 월령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제강만이 오로지 주체가 된 연후에 사주 간지의 글자를 그쵸? 모두 월령에 귀착해야 함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주에서 오로지 그 제강의 중심이 돼서 청간지지, 연월일지 다 통틀어서 모든 글자들은 이 월령에 귀착해서 그 무게를 저울질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쵸?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